JP그룹 박민수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침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큰 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네. 세부 항목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좀 심화학습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요. 네. 어쨌든 뭐 뉴스보단 빠른 부동산 정보니까 네.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주십시오. 예.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네. 그 이제 실효성이 항상 논란이 되었었죠. 파리 대책하고 9.13 대책이 17년, 18년도에 각각 이제 터지면서 다방면에 규제가 있었죠. 이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시키고 청약 과열 지구도 이제 지정을 해갖고 대출이나 가점제로 이제 변환을 하고 나아가서는 임대사업자들 혜택도 대폭 축소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이제 면밀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임대 조건 신고 의무화를 또 진행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또 증세를 하려는 이제 전반적인 틀에서의 규제가 하나하나씩 계속 있었는데요. 이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호재가 바탕이 되는 비조정 지역,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과열이 경쟁이 또 붙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내나 다산 신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 그리고 경기권 내에는 동탄이나 광교를 제외한 일부 수원에 있는 지역들, 화사동이 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나아가서는 대곡, 소사, 원시선, 신안산선 요즘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사실 개발 발표는 예전부터 진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 쪽 중심이나 아니면 목감이나 안산 쪽,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송도, 비조정 지역들이죠. 네. 지금 PPT 자료 다음 장면 이제 보시면요. 네. 송도에 이제 일반 분양한 아파트들이 몇 채 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경쟁률을 살펴보면 100대 1, 110대 1, 200대 1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전매 제한이 짧아요. 서울은 이제 당첨되고 나서 5년이잖아요. 비주정 지역은 전매 제한이 짧고 주택이 있어도 청약 쓸 수 있고 가점제도 있지만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요. 그렇죠. 그죠? 막 던지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조금 이제 과열이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조금 많이 치고 올라왔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제 9.13 파리 대책 해도 효과가 없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게 강남을 먼저 좀 잡아야겠다. 강남 25평 아파트 9억 이하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네, 찾아보기 쉽지 맞아. 않죠. 네. 규모가 300개, 500개 이상 되면 다 9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9억 원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네. 2년 더 살아라. 그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옛날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15년을 보유했어도 2년 거주 안 하면 장특공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번 규제를 했고 추가적으로 공공에만 적용이 됐던 민간 분양가 상한제 이제 두 가지가 또 이제 네. 새롭게 또 도입이 됐죠. 이 분양가 상한제 효과 때문에 지금 일단은 유보됐지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달에 강남에서 이제 재건축 분양해버리면은 뉴스에서 또 이제 천장 뚫렸다 이런 보도 몇 번 나가면 바로 국토부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어느 정도 예측하시면 좋겠는데 자, 강남권 때는 평균 가점이 69점, 70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머님들 무주택기가 20, 30년 되시면 가점 쫙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의 명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높은 가점으로 강남에 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신축 아파트가 좀 귀해지겠죠. 재건축, 재개발이 올 스톱되고요. 분양 물량이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수 프루지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서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2개, 고덕 강일 4단지까지 보시면은 심한 거는 막 1000대 1까지도 나온 거 있고 500대 1, 140대 1, 50대 1, 100대 1. 고덕 강일 4단지도 사실은 공급 물량보다 임대 비율이 좀 높았고요. 역세권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공공 분양인데 좀 비쌌어요. 또 이상한 게 공공에서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데 공공에서 분양하는 것도 싸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대봐야 한 40, 50대 1 되겠지 했는데 여기도 100대 1 넘어갔어요. 그만큼 예전에 제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주택 보급률은 90%가 넘어갔는데 무주택 비율이 50% 넘어간다고. 투기 세력 때문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이런 수요층대가 가점 조금 되거나 특별 공급에 이제 해당이 되면 누구든지 다 아파트 사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청약에 지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남이 재건축이 이제 다음 달부터 좀 잡혀 있죠. 상하 2차부터 개나리 4차까지 또 잡혀 있는데 4,700만 원대 분양이 만약에 또 이제 대출이 100원도 안 나오는데 완판이 돼버리면 분양가 상한제 무조건 시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있을 10월, 11월, 12월 달 부동산 동태 파악하는데 조금 정보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올 하반기 잘 보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자료 넘어가시면 전세값이 올라가요. 어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되면은 이제 아파트가 싸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주택기가 조금 더 연장하면서 가점을 좀 살려보자. 그러니까 전세가가 지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값이
오르고 주택 거래량은 지금 없어요. 2,000세대, 1,00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국토부 들어가서 실거래가 조회해 보면 한 달에 한 개씩 계약될까 말까예요. 호가는 돼 있는데 거래량은 없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부에서 압박 넣으니까 지금 거래량은 없고 가격 소폭 하향되고 있는 지금 현재 하반기 시장이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무조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에도 청약 시장이 앞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를 미리 좀 선행을 하셨거나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꼬마빌딩 상가주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양도세가 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에서는 이 상가 비율이 높은 거를 그냥 분리과세를 빼버리는 거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다 비과세를 받아야 되니까 네. 추가 매수할 거는 5층짜리 빌딩이면 다 근생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이것만 따로 양도세 분리과세 할 수 있게끔 네. 들어가고 있고 대출이 최근에 또 금리가 하향됐죠. 그래서 전세값이 오른 것도 있는데 최근에는 신용도 좋으면은 2.9%밖에 안 해요. 금리가 3.8%에서 거의 1% 정도 하향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찾는 매수 심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금리가 조금 하향되고 양도세가 워낙에 아파트 쪽으로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까 분리과세로 빼놓는 상가나 빌딩 거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가 또 이제 공시가 반영률이 아파트는 좀 높은 편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반영률이 또 낮아요. 보유세는 조금 절약하면서 양도세는 중과세 안 내고 법만큼만 낼 수 있게끔 네. 분리과세하고자 하는 이런 매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 규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는 이 규제가 또 도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삼박자를 미리 조금 학습을 통해서 좀 실행을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실패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또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의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얘기도 한번 풀어주셨습니다.